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오늘은 4월 총선의 판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얻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한국당이 일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Y타임스가 정당 지지도를 재분석해 보니까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대통합신당이 일당이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두 달이 앞둔 민주당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스텝이 꼬여도 한참이나 꼬였는데요. 그 꼬여진 스텝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한폐렴과 경기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민심까지 바닥을 치면서 제2당으로의 전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집중 배치해야 될 비례대표마저 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민주당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연동형 선거제 때문에 비례대표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전 선거 같으면 비례대표 안정권을 한 20에서 25석까지 바라보고 공천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수처법 도입을 대가로 4+1 협의체 요구대로 대신 내준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이젠 기껏이야 7, 8석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례야 그 정도고요. 잘못하면 두세 석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재 영입을 한들 보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인재 영입을 해놓고 지역구로 보낼 수도 없죠. 새롭게 영입된 인재들이 지역구에서 싸울 능력도 없고요. 이미 지역구에 포진하고 있는 주자들하고 맞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입 인재들을 당직이라든지 자문위원, 전문위원 같이 비례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자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영입된 인재들의 꿈과 생각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라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입된 인재들,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고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2호 영입 인사였던 원정권, 미투에 걸려가지고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죠. 야심차게 영입했던 블랙리스트 판사 이수진, 완전 구설수에 올랐죠. 이 이수진 판사는 13번째 영입 인사인데요. 입당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불이한 압력을 물려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거짓이죠. 민주당도 이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그랬는데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죠.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법원 내부의 무리야기 법관 문건 속 판사 18명 중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뿐 아닙니다. 인권법 판사 출신인 이탄희 역시 정치 판사 구설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벤트성 인생극장식 감성팔이 인재 영입이 벽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선거에 있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민주당의 또 다른 선거 악재가 뭐냐면 청와대 출신 후보들하고 현재 지역구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들하고의 충돌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당내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 숫자가요 70여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역구 253개의 25%, 4분의 1을 훌쩍 넘죠. 지역구 4곳 중 한 곳에서 친문을 넘어가지고 진문, 진짜 문재인 논란으로 휩싸일 판입니다. 여기에 총선을 위해서 사표를 던진 공직자도 무려 134명이나 되고요. 청와대 직속기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은 102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지역구 쟁탈을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2016년 새누리당이 야당복 때문에 압승할 줄 알고 진짜 박근혜, 이 진박 경쟁을 하다가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전례 분명히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악재인데요. 그게 뭐냐면 민심의 악화입니다. 특별히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금 주도 복지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특별히 문재인 및 민주당 지지자들의 핵심 연령층인 30대, 40대 일자리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악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거센 분노의 파도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또 민주당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이 바로 우한폐렴입니다. 물론 아직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한폐렴의 확산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가져다 줬죠.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이라는 불신이 국민들한테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일간이나 무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우한폐렴 보도가 나온 이후로 보면 한 달 반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정작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설날 전후에 양재동 농수산물센터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있었고요. 양산 사저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은 안심하라 그랬죠.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안심할 일입니까? 자, 이런 소리를 했으니 국민들이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총선에 그대로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제2당 추락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미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우리 신문은 단독으로 특정으로 민주당 지지도 한국당 2배 진짜 맞을까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 동영상 323회에서 한국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질렀다 특정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됐던 KBS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32%포인트 넘게 과표집이 됐고 반면에 한국당 지지자들은 실제보다 11%포인트 축소 표집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당 이의제기로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KBS와 한국리서치에 경고 조치를 내렸죠. 당시 여론조사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분석해 보니까 KBS가 발표했던 민주당 43.9, 한국당 21.2%가 아니라 민주당 22, 한국당 23.7로 오히려 한국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집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갤럽의 36대 20의 결과에다가 가중치를 준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16이고요. 한국당은 22%입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무려 6%나 높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갤럽 조사에 가중치를 준 이유는 당시 KBS 여론조사 수치하고 갤럽 조사가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걸 지난 KBS 12월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6% 가까이 추락을 했고요. 한국당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정으로 최근 각 지방신문사라든지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그런 이 결과들을 재분석해 보니까 민주당이 제2당 추락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신문이 정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도 뭐 당연히 민주당이 앞서죠. 그러나 그 외 지역은 한국당이 완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한국당은 16에서 22석, 민주당은 33에서 37석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죠.
그리고 강원까지 합치니까 한국당은 35에서 42, 민주당은 39에서 46석 수준이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한국당이 압승세였고요. 영남 지역은 한국당이 민주당한테 많아야 2석 정도 내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민평당한테 적게는 6석, 많게는 9석 정도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한국당은 최저 133석에서 151석, 민주당은 최저 98석에서 최대 117석 정도 됩니다.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당 지지율을 감안하고 또 한국당의 경우에 미래한국당 지지율로 대체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4, 5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5석 이상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결국 한국당의 대통합신당 세력은 최저 148석에서 165석 수준이고요. 민주당은 최저 102석에서 122석 정도로 분석됩니다. 무조건 한국당이 주도하는 대통합신당 계열이 압도적 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제2당 추락을 자초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재 부실한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온 탓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문재인 지지층이 확고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한국당이 2배 수준 정도 된다는 여론조사를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국정을 이끌어온 거죠. 그런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실제 여론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문재인 정권은 우한폐렴의 혼란 속에서도 공수처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발족시키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죠. 문재인 대통령 이날 정 총리와의 주요 회동에서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가지고 바로 업무에 수행될 수 있도록 이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민주당이 2당으로 추락하게 되면 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요? 공수처를 무산시키는 유일한 길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신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당으로 등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